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35봄날 시댁 첫 방문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수십 번 고치고 정성껏 고른 선물을 손에 꼭 쥐었어요. 친정에선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기에 새 가족도 비슷할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자 무거운 침묵이 저를 덮쳤습니다. 어서 오게.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첫 인사는 차가웠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무뚝뚝한 얼굴, 그 옆에 선 시누이 정희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남편 정민은 어색한 공기를 풀어보려 애쓰는데 저는 얼어붙은 미소만 지을 수 있었죠. 앉게. 밥 먹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친정에선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시끌벅적한 순간이었는데 여기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를 채웠어요. 가끔 정민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식사 중 문득 시어머니가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그 순간 작은 온기가 느껴졌지만 여전히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참 무심한 집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집은 원래 이렇게 조용해? 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편이야.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후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어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매일이 전쟁 같았죠. 가끔 시어머니가 찾아와 도움을 주셨지만 그때마다 잔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애 옷은 제때 빨아야지. 밥은 제 시간에 챙겨 먹어야 해. 매번 툭툭 내뱉는 말투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과 달리 묵묵히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두 개의 대조적인 감정이 공존했어요. 도움에 대한 고마움과 차가운 말투에서 오는 서운함. 이런 복잡한 감정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결국 이 거리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때론 정민에게 푸념하기도 했죠. 당신 어머님은 왜 그렇게 무심하실까? 그럴 때마다 정민은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라고만 답했어요. 그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어요. 친정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정밀 검사 결과 말기 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는 어떻게 돌봐야 할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수많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었죠. 정민은 즉시 병원 수속을 도맡아 처리했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머물며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시누이 정희도 휴가를 내고 병원을 오가며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병원 다녀오면 옷부터 갈아입어. 병균 옮는다. 아이 감기 들겠다. 창문 닫아.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친정어머니가 투병 중인 상황에서 이런 잔소리가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럴 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원망이 가슴속에 쌓였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묵묵히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죠. 한밤중에 깨어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매일 따뜻한 국을 끓여 제가 병원에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니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드시라고 특별히 준비한 보양식이었어요. 환자는 영양 챙겨야 한다며 담담히 말씀하셨죠. 그 순간 뭔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서툴게 표현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됐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지쳐가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그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문득 시어머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며 울고 계셨죠. 다가가 보니 그것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아픔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친정어머니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졌어요.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며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꼭 붙잡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울지 마라. 너 이러면 어머니 더 힘들어.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정민이 아이를 재우고 있었죠. 어머님이 오늘 저녁 늦게까지 병원에 계시겠대. 너랑 교대하신대. 시어머니가 병원에 남아 친정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가보니 친정어머니 병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새 병실을 청소하고 친정어머니의 머리를 감겨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지내셨다고 해요. 친정어머니는 오히려 기운이 나아 보였죠. 너희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구나.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속정이 깊었어. 그 말을 들으며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깊은 마음을. 모든 잔소리와 냉정해 보이는 말들이 사실은 걱정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하지만 깨달음이 찾아온 그 순간 가장 큰 슬픔이 닥쳤어요.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죠.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친정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결국 그 따뜻하던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제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만 남아있어요. 울음소리, 조문객들의 발걸음, 그리고 무거운 침묵. 저는 그저 멍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가끔 등을 쓸어주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장례 내내 한 숟가락도 못 드셨대. 너만 걱정하셨어. 그제야 돌아보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제 상태를 물으시곤 괜찮다며 돌아서셨죠. 그 모습에 문득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회사에 복귀했지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아이를 돌볼 때도 문득문득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나타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죠. 어느 날 퇴근길 친정집에 들렀어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데 냉장고에서 익숙한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들이었죠. 메모지에는 사돈 어르신 잘 드시라고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위해 꾸준히 반찬을 해다 주셨다는 것을.
친정아버지께 여쭤보니 며칠에 한 번씩 와서 반찬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없는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졌죠.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아버지 집에 자주 가셨다면서요? 시어머니는 무덤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혼자 계시는데 누가 돌봐드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밤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울지 마. 애가 깰라. 그러면서도 제 등을 토닥이며 다정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더 자주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이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시며 저에게 쉴 시간을 만들어주셨죠. 하지만 잔소리도 여전했습니다. 밥 제때 먹어야지. 옷 이렇게 개면 어떡해. 아이 감기 들겠다. 양말 신겨. 어느 날 지친 상태로 퇴근한 저에게 또다시 잔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향해 폭발해버렸어요. 어머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 너 쉬어. 내가 할게.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행동은 달랐습니다. 말없이 저녁을 차려주시고 아이를 재워주시고 빨래까지 개놓으셨어요. 제가 잠들기 전 문득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 이불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때 작게 들린 한마디. 네 엄마 내 친구였어. 네 엄마 내 친구였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죠. 눈을 떴을 때 집안에는 이미 아침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부엌으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일어났네. 세수하고 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이제는 그 말투 속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문득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거 친정어머니와 어떻게 아시는 사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오래된 이야기야. 그리곤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대요. 서로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가끔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네 엄마는 항상 웃음이 많았어. 나랑은 정반대였지. 시어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어요.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가끔 소식 들으면 반가웠어.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맞선 본다는 소식 듣고 사실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 네 엄마 딸이라면 우리 아들 잘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울지 마. 네 엄마도 싫어했어. 내가 우는 거. 그 말에 웃음이 나왔죠. 맞아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울 때마다 울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은 적고 무뚝뚝했지만 이제는 그 말투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사실 걱정이고 무심한 듯한 행동은 사실 깊은 배려였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제사를 지내본 적 없는 저는 막막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혀 몰랐죠. 걱정이 앞섰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제사 음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 걱정 말고.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셨더라고요. 감사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시어머니가 큰 보따리를 들고 오셨어요. 그 안에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음식과 도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하셨죠. 어서 와.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옆에서 보고 배워.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특별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셨죠. 각 음식의 의미와 배치하는 방법, 지내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네 엄마는 생전에 고등어 구이를 좋아했지? 하며 특별히 고등어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의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도착하셨을 때 이미 상은 거의 다 차려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죠.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시고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당연한 일인데 뭐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이제 우리 모두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떠나고 난 빈자리를 시어머니가 조용히 채워주고 계셨어요. 형식적인 사돈관계를 넘어 오랜 친구의 가족을 돌보는 깊은 정이 느껴졌죠. 제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주 들를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는 내 친구였다. 이번에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 친구야.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짐을 정리하시는 동안 저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나도 표현을 잘 못해서.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은 적었지만 그 눈빛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그리운 마음,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느끼는 부담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까지. 시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네 엄마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 위로의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자주 집에 오셨고 저는 더 자주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도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죠.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임을 알기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주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똑같은 따뜻함으로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꼭 피로 이어진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친정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왔어요.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첫 기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시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님, 기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기일은 제사보다 더 특별해. 더 정성껏 준비해야지. 그리고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필요한 음식 목록부터 상차림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알려주셨어요. 기일 전날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큰 보따리에는 이미 준비해 오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방해하지 말고 옆에서 도와.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셨어요. 친정어머니와의 어린 시절 이야기, 두 분이 함께했던 추억들을 들려주셨죠. 그 이야기 속에서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너희 엄마는 항상 웃음이 많았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이었지.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한 번은 마을 축제 때 갑자기 비가 와서 다들 실망했는데 너희 엄마 혼자 빗속에서 춤을 추더라니까.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 함께 춤을 췄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 모습 정말 친정어머니다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가 갑자기 비 오는 날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놀랐던 적이 있어요. 결국 비 맞으며 놀았는데 그날이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기억 중 하나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무 닮았어, 너희 모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기일 당일 친정아버지와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린 상을 보고 모두 놀라워했어요. 특히 친정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유독 좋아하셨던 도라지나물, 낙지젓갈까지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문득 친정어머니가 바로 여기 함께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슬픔보다는 따뜻한 추억이 더 크게 다가왔죠. 제사를 마치고 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어머니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불러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늘이 유난히 맑네. 너희 엄마가 좋아할 날씨야. 그리고 문득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희 엄마는 내 친구였다. 지금도 여전히 내 친구야. 시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본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잔소리도 그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오늘 시간 있니?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고개를 끄덕였죠. 시어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넣어주려고.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0살 무렵부터 결혼 전까지 두 분의 소중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시어머니의 설명을 들었죠. 이건 너희 엄마 21살 생일 때 찍은 거야. 이건 내가 시집 갈 때 찍은 사진이고 사진 속 두 분은 항상 나란히 서 있었어요. 친정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지금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달랐지만 그래서 더 가까웠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저와 정민의 결혼식 날 두 어머니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너희 엄마가 내 손을 꼭 잡더라.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어머니가 아닌 제 어머니의 소중한 친구이자 제게 또 하나의 어머니로요.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지칠 때면 시어머니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어요. 여전히 옷 제대로 입어라, 밥 제때 챙겨 먹어라는 잔소리는 계속됐지만 이제는 그 잔소리가 반갑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만의 사랑 표현법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셨어요. 가끔은 오늘 힘들었지? 라며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시기도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자리를 시어머니가 조금씩 채워주셨어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똑같은 따뜻함으로. 아이도 할머니와 더 가까워져서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것을 기다릴 정도가 되었죠.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쭤봤죠. 어머님, 오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래, 괜찮다고 대답하셨어요. 전화를 끊기 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사랑합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온전히 전해졌어요. 가족은 꼭 피로 이어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들임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또 하나의 선물,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